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외 선물 초보자들이 처음 보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인 선물 시장, 호가 구조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거래를 하다 보면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호가창과 체결,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호가창을 열어보면 숫자가 계속 빠르게 움직이고 빨간색, 파란색 숫자들이 정신없이 변하다 보니 어디를 어떻게 봐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선물 시장의 호가 구조를 이해하면 단순히 차트만 볼 때보다 시장 흐름을 훨씬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선물이나 원유, 금 같은 해외 선물은 단타 비중이 높고 체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호가창 이해도가 실전 매매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가격과 팔고 싶어하는 가격입니다. 선물 시장은 기본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가격을 제시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때 매수하려는 주문을 매수호가, 매도하려는 주문을 매도호가라고 부릅니다. 호가창을 보면 보통 아래쪽에는 매수 주문이 쌓여 있고 위쪽에는 매도 주문이 쌓여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매수 가격을 최고 매수호가, 가장 아래에 있는 매도 가격을 최저 매도호가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격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거래량이 많은 선물 시장에서는 스프레드가 굉장히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 S&P 500 선물이나 나스닥 선물처럼 유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스프레드가 거의 1틱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나스닥 선물 현재 호가창에서 매수 최고호가가 2만2고 매도 최저호가가 2만1이라면 현재 시장은 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로 시장가 매수를 넣으면 2만1에 체결되고 시장가 매도를 넣으면 2만에 체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시장가 주문과 지정가 주문입니다. 시장가 주문은 지금 바로 체결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지정가 주문은 나는 이 가격에서만 사고 싶다 혹은 이 가격에서만 팔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나스닥 선물이 20-21 사이에서 거래 중인데 내가 19,998에 매수 주문을 걸어두면 바로 체결되지 않고 호가창에 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가격이 그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체결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이런 주문들이 실시간으로 쌓이고 사라지면서 시장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가격이라는 것은 누가 더 공격적으로 주문을 넣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실제 전자 선물 시장은 주문이 체결되면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라고 설명됩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 바로 체결 강도와 매수 매도 우위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 주문이 계속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매도 호가를 계속 먹어치우면 가격은 위로 올라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매도 주문이 계속 매수 호가를 강하게 때리면 가격은 아래로 밀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선물 시장은 가격이 움직인다기보다 기존 호가, 물량이 소진되면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에 가깝다고 설명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트레이더들은 단순히 캔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적극적으로 시장가 주문을 넣고 있는가를 같이 봅니다. 예를 들어 상승 중인데 매도 물량이 계속 쌓여도 매수세가 강하게 다 받아먹는다면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DOM이라고 불리는 뎁스 오브 마켓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 깊이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현재 각 가격대에 얼마나 많은 주문이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흔히 호가창이나 주문창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DOM은 선물시장 단타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도구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가격대에 엄청나게 큰 매수 물량이 쌓여 있다면 시장에서는 그 가격을 지지라인처럼 인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큰 매도 물량이 쌓여 있으면 저항처럼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호가 물량은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허수 주문이라고 해서 일부러 큰 물량을 걸어두고 투자자 심리를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량이 많다만 보고 무조건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외 선물 시장은 알고리즘 매매와 고빈도 매매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AI 기반 자동 매매 시스템들이 실시간으로 호가를 수정하고 주문을 넣었다, 취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호가창 움직임이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복잡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기보다 기본적인 구조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매수는 아래에 쌓이고 매도는 위에 쌓인다. 시장가는 바로 체결되고 지정가는 기다린다. 가격은 공격적인 주문이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해도 호가창이 훨씬 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 실전에서는 호가창과 체결량을 같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 물량이 많아 보여도 실제 체결은 계속 매도로 나온다면 시장이 생각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 물량이 많아 보여도 계속 매수 체결이 들어오면 오히려 상승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미국장 개장 직후에는 호가창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경제지표 발표나 연준 발언 시간에는 몇 초 만에 수십 틱씩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무리하게 호가 따라가기보다 먼저 시장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해외 선물에서는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동성이 높다는 것은 거래 참여자가 많고 스프레드가 좁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체결도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스프레드가 좁을수록 거래 비용 부담이 낮고 거래 효율이 좋다고 설명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가창은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재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호가창만 보면 방향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가와 체결 흐름을 통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심리 상태인지 읽는 것입니다. 결국 선물 시장은 숫자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와 자금이 실시간으로 충돌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호가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단순한 차트 이상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시장이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해도 훨씬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